안녕하세요, 신석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채화, 유화, 아크릴과 그림 그리는 영상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붓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이 붓은 언제 때부터 사용했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붓은 사실 원시 시대에는 붓이 없었겠죠. 원시 미술을 학습하다 보면 벽화를 보고 이건 원시인들이 붓으로 그렸을 거야. 그거는 순 거짓말이에요. 그때는 붓을 만들 생각조차도 안 했겠죠. 원시 미술에서의 벽화는 입에다가 황토, 적토, 물을 합해서 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가려서 스프레이를 이렇게 뿜었다는 학설이 가장 지금 그 신빙성 있는 학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붓은 과연 그럼 언제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서양보다는 중국, 동양이 조금 앞서긴 했어요. 그 몽염이라는 진나라 때 만리장성을 쌓았던 몽염이라는 사람이 붓을 만들었다라는 설이 있긴 한데, 사실 이 붓은 그 사람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후한 시절, 후한이면 중국의 역사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춘추전국 시대, 진, 한, 진, 수당, 동원 명칭이니까 한나라, 후한 때 그 장지라는 초서를 잘 쓴 서예가가 붓을 개량해서 잘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붓은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시대를 흘러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개발하고 보완하고 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오늘 붓은 어떤 것이 있고, 그렇다면 학습자들, 나는,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 이 사람들이 어머, 내 그림, 이런 그림은 어떤 붓이 더 효과적일까요? 라는 생각도 평소에 해봤겠지만, 그래서 붓을 자기 그림 스타일에 어떤 붓을 사용해야 하며, 또한 붓은 어떠한 붓들이 있으며, 또 붓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내가 앉아서 하나하나 내가 아는 범위에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유튜브에서 내가 붓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신석주 개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붓의 어떤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봐주길 바래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붓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붓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좋은 붓일까? 첫 번째, 붓은 끝이 뾰족해야 돼요. 이렇게 동양화 붓, 서예 붓은 이렇게 사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통통한데 물을 적시면 뾰족해져요. 이렇게 이게 붓의 신비로움이야. 분명히 펴져 있던 붓인데 물을 붙이면 이렇게 뾰족해진답니다. 그래서 붓은 끝이 뾰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둥글게 말아져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골고루 이렇게 글씨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털 끝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모아진 붓이 최상의 붓이에요. 다음 붓 종류가 요건 이제 한국하고 우리 서양화에서는 이렇게 둥근 붓과 넓적 붓, 즉 평붓이라고 그래요.
둥근 붓과 넓적 붓이 있어요. 수채화에서는 이 붓이 대단히 중요하게 쓰여요. 예를 들면 하늘 할 때는 평붓, 나머지는 둥근 붓. 그러나 유화에서는 둥근 붓을 있기는 한데 거의 사용치 않아요. 유화는 밀어서 물감을 캔버스 천에 넣기 때문에 넓적 붓 계열이 많아요. 그리고 유화붓은 끝이 이렇게 직각으로 잘라진 것보다 끝이 약간 그 동구스름한 붓이 그림을 그리기가 좋아요. 단지 끝이 이렇게 딱 잘라진 붓도 필요하니까 간혹가다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재료는 유화붓은 돈모예요. 즉 돼지털.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유화붓을 학습자들이 사용할 때 겁을 내는데 처음에 이렇게 꼭꼭꼭꼭 눌리면 이 털이 부러질 것 같은데 절대 안 부러져.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겁먹지 말고 붓을 함부로 다루어도 돈모는 부러지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브랜딩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색을 섞은 다음에 싹 이렇게 바를 때 사용하는 붓은 이렇게 양모라 그래요. 양모 사냥에서 얻는 이런 부드러운 붓으로 브랜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붓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이 이런 붓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염소털이에요. 염소털. 그래서 털이 적당히 강하면서 적당히 부드러워요. 사용하기가 수채화에서도 좋고 아크릴 유화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붓은 이렇게 동물의 털로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간혹 식물성도 많아요. 칡뿌리로 붓을 만들다든가 덩굴로 만든다든가 그 다양한 식물성 붓도 많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또 이게 닭털로 만든 붓이에요. 이게 이제 닭털이에요. 조금 이따 닭털로 한번 채색을 해보는 걸 보여줄게요. 굉장한 그 힘이 있고 어쩌면 내가 의도치 않은 터치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런 붓도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뭘까요? 이러면 이제 한 200호, 300호 대작을 할 때는 내가 잠깐 이렇게 키가 요만한데 그 큰 그림을 하려면 손이 안 닿아요. 그럴 땐 이 붓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야. 톡톡톡톡톡.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키높이 구두가 아니라 키높이 붓이다. 요런 붓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채화 붓을 조금 소개를 한다면 우리 초보자들이 이 붓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이렇게 일본에서 만든 바바라 붓, 우리 한국의 화홍에서 이 붓을 많이 만들어요.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탄력성이 너무 좋아. 이렇게 붓을 딱 칠하면 툭 살아나 이렇게. 이게 약간 인조모가 섞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고 수채화에서 가장 좋은 붓은 이런 붓이에요. 이게 다람쥐 털로 만든 거예요. 가장 비싼 건 콜린스키라고. 이거는 다람쥐 꼬리로만 만드는데 요 정도 붓 하나를 만드는데 다람쥐 한 마리 가지고 붓 서너 자루밖에 못 만든대요. 그래서 요 붓 하나가 20-30만 원. 그런데 초보자들은 사용하기가 무지 어려워. 붓이 너무나 부드럽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데 혼란이 와. 너무 이게 부드러우니까. 그래서 초심자들은 겸호붓이라고 있어요. 큰 붓 파는 데 가서 저 겸호붓 좀 몇 개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겸호라는 건 겸할 겸자잖아. 속에는 딱딱한 곰털을 넣고 바깥에는 부드러운 염소털을 넣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그림을 그리는데 붓이
휘어졌다가 다시 펴지는 힘이 있어요. 그걸 겸호붓이라 그래요. 그런 것도 이제 인서트 화면으로 이제 붓이 여러 가지가 나갈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렇게 화면과 댓글이 나갈 거예요.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그렇다면 붓은 어떻게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보관하는 게 좋아요, 교수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한국화, 동양화, 서양화 붓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붓을 반드시 이렇게 세워서 걸어두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요게 대나무잖아요. 대나무. 만약에 서양화처럼 붓을 이렇게 필통에 꼽아두면 여기에 물이 대나무에 흘러 들어가서 나중에 이게 쪼개지겠죠. 쪼개지고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만약에 물이 묻었으면 여기에 물이 고여서 나중에 여기에 털이 썩어요. 썩고 나무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 한국화 붓은 동양화 붓은 거는 것이 좋아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하나 또 사놓으면 우리 그 화가들 작업실에서 어울리긴 해요. 여기서 어머 교수님 우리 서양화 배우는데 자꾸 왜 동양화 붓 얘기를 왜 해요? 라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생각은 나쁜 생각이야. 좋지 않은 생각이야. 왜냐하면 유화에서도 세밀한 걸 표현할 때는 동양화 세필이 필요해요. 동양화 붓 세밀한 거. 그래서 서양화를 하는 사람이지만 붓은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해요. 다음 유화 붓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화 붓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워두세요. 세워두면 유화 붓은 아까처럼 대나무도 아니고 여기에 그 납이나 스텐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 세워두면 오히려 관리가 더 편해요. 왜 그러냐? 고르기도 좋아. 어머 나는 이 크기 쓸 거야. 요번엔 이 크기로 쓸 거야. 고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수채화 붓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채화 붓도 이렇게 유화처럼 세워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해요. 수채화 붓도 물이기 때문에 세워두면 수채화 붓도 이렇게 붓에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채화 붓은 이렇게 보관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수채화 붓은 이렇게 항상 눕혀서 보관을 해요. 그러면 붓을 이렇게 선택할 때도 좋고 붓이 빨리 물기가 날아가기도 하고 털이 변형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수채화 붓은 이렇게 눕혀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붓에서 이렇게 손에 잡는 부분을 그립이라 그러는데 이 그립이 자기랑 안 맞는 경우가 있어. 너무 가는 붓이나 굵은 붓에 그러면 이렇게 테이핑을 발라서 나 같은 경우는 테이프를 발라서 붓이 미끄러지지도 않고 내 느낌에 딱 맞게끔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붓을 산 대로만 이렇게 하면 여기서 놀아나니까 자기가 테이핑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는 내가 예전부터 오래 사용한 붓인데 털이 이렇게 많았던 붓이 요렇게 되게끔 붓이 다 닳아서 없어졌어요. 요 정도로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붓 하나 가지고 그림을 얼마나 많이 그렸으면 털이 다 없어졌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롤 모델로 삼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닭털로 만든 붓이 있다고 했는데 이 닭털로 만든 붓으로 한번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나는지. 명숙 씨, 네, 그거 좀 교수님 갖고 와봐요. 여기 아르시지. 아, 네. 교수님의 닭털 붓털 원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아에서 너무 웃겨가지고 갑자기 촬영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다른 회원들이 그림을 못 그리잖아. 이 유아에서는 사용이 어렵고 아크릴이나 이 수채화에서 가능해요. 요거 봐요. 수채화 하는 사람들은. 네. 닭털에 붓터치를 그려요. 나 저런 거 좋아. 꽃 모양 낼게. 그런 거 좋아요 하면서 안 보는 건 또 뭐예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 봐요. 오 예. 이게 이 닭털은 물감을 엄청나게 먹어. 아, 이렇게 푹 쳐서. 이렇게 이봐. 이게 일반 붓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이봐. 닭털이 갖고 있는 자유스러움. 교수님 요런. 끝난 거 줘주세요 그거. 내 거야, 이런 내 것도 거야. 나오고. 아주 오 멋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터치를 닭털은 만들어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런 붓으로 한번 작품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또. 완전 다를 거야. 느낌이 아주 좋아요. 카메라가 이쪽으로 한번 돌아와서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어. 이 일반 붓으로는 요런 느낌이 그거 하라고. 안 오죠. 일반 붓으로. 탁탁탁탁탁탁 했을 때도. 그래서 다양한 붓을 가지고 작품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건 헤이지요. 오. 그냥 이렇게 딱 봐. 자, 오늘 다양한 붓 관리, 붓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러한 것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해요. 오늘 붓은 누가 만들었을까? 붓은 어떤 것이 있을까? 붓은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특이한 붓, 닥터를 사용해 보는 것으로 간단하게 붓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그림 그리는 일상에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합니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자가 지금 내 닥터를 훔쳐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오, 여기. 교수님. 응. 어머머머머. 어머 나도 닭털 사야 되겠어. 어머, 너무 잘한다. 어머머머머. 야, 나 이거 작가 같아. 어머 너무 잘 멋있다. 그리는데 마음에 들어. 아까는 너무 교수님이 나 마음에 그림 들어. 줬다고 됐어. 승질나더니 지금 왜 이렇게 찢어졌어요? 이거 좋아요. 어머 너무 좋다. 이거 너무 멋있다. 저도 하나 사야겠어요. 아유, 원감생님 교수님의 닭털 붓으로. 근데 자, 이걸로 해봐. 어머. 이건 또 작은 닭털이네. 이걸로 해볼게. 큰 닭털, 작은 닭털 다 사야겠네 이거. 나 닭털 사야 되겠어. 근데 여기 무슨 색을 하면 좋을까 선생님 제약. 좀. 노란색이요. 어머. 나 지금 하고 있잖아. 노란색이요. 약간 노릇끼리. 여기랑 요거랑. 너 마음대로 하세요. 네, 이건 조금 연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얼른 좀 잘라봐요. 오. 근데 비슷한 결로 나가네요 이게. 괜찮아요. 아니, 여기다가 약간 붉은기를 오. 그 닥털붓을 잡으면 촥이라는 멋있다. 소리가 나오나 봐. 근데 얘네들이 이어져야 될란가? 아니야 됐어. 그만해. 자꾸 하면 망쳐. 아우